오늘은 간추린 최신 이민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대응하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식 체크하면서 주요 내용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에센셜 스킬즈 워크비자 신청자분들 관련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언급하긴 했는데 이민국발 문제제기 레터, 추가 정보 요구 레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레이버 마켓 테스트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동시에 고용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제기 레터를 받으셨다면 지난주 키위아재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에센셜 스킬즈 워크비자 신청 관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로우 스킬로 워크비자 신청하시는 분들 관련입니다. 이전에는 워크앤인컴 뉴질랜드, 즉 윈즈를 통해서 스킬즈 매치 리포트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윈즈에서 스킬즈 매치 리포트도 받아야 하고 또 윈즈가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웹사이트에도 구인 광고가 등록되어야 하는 등 절차가 한 단계 더 추가되었습니다. 윈즈 일자리 포털 웹사이트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 올렸으니까요. 참조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기술이민 소식입니다. 이민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순위 기술이민 신청자를 제외하면 2018년 12월 중순 이후로는 담당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90%의 케이스가 17개월이면 완료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턱도 없는 얘기인 거죠. EOI도 중단된 상황이지만 제 생각엔 조건이 되면 자리를 맡아놓는다는 생각으로 미리 신청 접수해 놓으시는 게 유리할 듯 합니다. 최근에 제 손님 중에 7개월 만에 기술이민 영주권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랩 과학자였고 직업 등록을 하는 직업이라 우선순위로 프로세싱이 된 케이스입니다. 직업 등록이란 면허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해당 직업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쪽 직업군이 비중이 높고요. 몇 가지 다른 직업도 눈에 띄네요. 네 번째로는 국경 봉쇄 상황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예외적 입국 신청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5월 27일자 기준으로 워크비자를 가지고도 해외에서 체류 중이라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고요. 또 같은 날짜인 5월 27일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13,704명이 예외적 입국을 신청했지만 1,224명이 기각되었다고 하고요. 또 가장 최근인 6월 10일자 통계에 따르면 총 15,331명이 신청해서 최종 승인은 불과 2,456명으로 겨우 16% 정도의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예외적 입국 승인 절차는 현재로서는 신청비를 안 받고 있는데요. 조만간 신청비를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외적 입국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접수하시면 비용을 그만큼 세이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도 역시 국경 봉쇄 관련인데요. 최근에 영화 아바타 속편 제작 관계자들이 국경 봉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정부에서는 영화 아바타의 경제적인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입국을 허용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예외 입국이 가능한 카테고리 중 기타 필수 근로자의 신청 자격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타 필수 근로자 카테고리를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근로자로 분류했고요. 단기 근로자의 경우 3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지원자가 유니크한 경력을 지녔고 또 테크니컬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영화의 주연 배우거나 America's Cup의 요트 디자이너거나 혹은 뉴질랜드 고용주가 필요로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해당 지원자와 관련된 업무의 규모나 파급력이 상당한 경우, 예를 들어 100밀리언짜리 프로젝트라든가 전국적 혹은 지역적 중요성을 갖는 이벤트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전국 혹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할 때를 말합니다. 셋째, 입국이 시급한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지원자가 뉴질랜드에 제때 오지 못한다면 큰 프로젝트가 좌초할 수 있다든가 혹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 근로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단기 근로자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더불어 다음 3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란 첫째, 뉴질랜드 연소득 중앙값의 2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거나 둘째, 정부 지원을 받는 과학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재이거나 셋째, 정부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운영과 집행에 필요한 인재인 경우
정부를 말합니다. 자, 이어서 7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해외에 묶여있고 입국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멘션이 있었는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격리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격리시설 부족이 유일한 이유라면 지금쯤에선 확충을 했을 법도 한데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예외적 입국을 확대하면 표를 까먹을까봐 선거 때까지 계속 뭉개고 가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 예외적으로 입국한 사람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발표가 돼서 정부로서는 당분간 필요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통계, Q&A, 캐비넷 페이퍼 등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아래 설명란에 올려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받아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민국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된 내용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키위아즈 채널에서는 뉴질랜드 관련된 다른 컨텐츠도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어 각계각층의 인물 인터뷰 그리고 뉴질랜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컨텐츠도 계획 중인데요. 키위아즈 채널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컨텐츠 그리고 제안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